성공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뭐 가족적인 그런 지위라든가 뭐 사회적인 위치는 굉장히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거는 일취월장하고요. 말년운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어떤 목장인가요? 카와이 데스네. 오늘 니혼즈. 네, 니혼즈. 오늘 일본인 이제 니폰살.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긍정적인 에너지. 맞습니다.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고요. 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타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말년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번 카드, 2번 카드 직접 뽑아주시면서 네. 본인들의 운명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네네. 왼쪽 곰돌이가 이제 1번, 네. 오른쪽 이제 노란색 차가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선택 부탁드릴게요. 네. 자, 곰돌이 선택하신 분들, 자, 타로 리딩 해드릴게요. 자, 곰돌이 선택하신 분들은 말년이 어떨까? 한번 보실까요? 아유, 희망도 많고, 꿈도 많고, 또 야망도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인데, 자기 뜻과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일생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랑도 하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꿈과 이상이 높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데,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겠네요. 그런 분들이지만 말년에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중심을 서고요.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반열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말년이 좀 평탄한 거죠. 대신에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자기가 놓쳤던 사랑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 못 잊은 미련, 뭐 미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약간 후회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재물운이나 이런 거는 일취월장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고요. 아쉽다면 그 마음이 공허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아오신 네, 분들이죠. 일겜이죠. 일겜이고 자기가 야망이 있고 꿈이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접어야 했던 분들이세요. 약간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그쵸.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거를 포기할 만큼 일에 정말 열중이 좀 살아오신 분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일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보다는 일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사랑이 그리운 거죠. 놓쳤던 사랑에 대한 그런 약간 아쉬움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조금 아픔이 있다, 후회를 한다, 뭐 이런 면은 있는데요. 나머지 성공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뭐 가족적인 그런 지위라든가 뭐 사회적인 위치는 굉장히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기는 사랑을 좀 채워나가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회적으로 네.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를 돌아보기엔 좀 아쉽고 마음속에 가슴앓이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다. 그 첫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되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슴에 담아놨던 인연이지만 막상 이뤄두고 나면 환상이 깨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루기보다는 마음속의 인연을 간직하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게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말년에 황금기를 맞이하는 건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황금기라는 거에 네. 뭐 재물적인 것도 있지만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사랑, 네. 그런 사람의 어떤 인간다운 어.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쵸.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밀의 방에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런 애틋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추억을 곱씹으면서 아름답게 간직하고 죽는 것도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뤄야만 사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셔서 네. 좋은 결과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렇게까지 일하다 보면 건강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글쎄요, 것 같아요. 건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년에 죽기 전에 소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좋아하던 인연과의 황혼의 만남은 이루어진다고 야. 해요. 그러니까 황혼의 만남을 조금 기대하시면서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고는 해요. 하지만 성공이 꿈이었고 성공의 야망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모든 것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황혼의 나이가 됐을 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랑도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자동차, 노란 자동차 뽑으신 분들 한번 봐볼까요? 이분들은 약간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인생을 좀 다르게 사신 분들이고요. 일을 진행했다가도 뒤돌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40대, 50대 들어오면서 일을 조금 더 안정되게 가고, 그 이후로는 본인이 지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네요. 그래서 말년운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몸을 너무 아끼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거죠. 이분들은 몸을 아끼지 않으신 거야. 주변의 눈치보다는 배려를 많이 하신 거고 자기 뜻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았다는 건 내가 내 성공과 내 명예만 보지 않고 주변을 많이 배려하고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덕스러우신 분들이라서 아마 본인 생각과 세상이 다르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비관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네.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네. 주변 인간관계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희생을 많이 했겠죠. 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희생했더니 헌신짝 됐다 이런 느낌의 그런 후회를 갖고 나중에 말년에 이제 뭐 45세 이후에 발복을 해서 모든 걸 얻는다. 인간관계 정리가 오고 그 이후에 많이 발복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실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좀 그쵸. 사실 필요가 있을 그 것 전에 같은데. 굉장히 이용도 많이 당하고 뒤통수도 많이 맞고 그리고 일할 때도 남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면 내 일보다 남 일을 먼저 했었던 분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후회가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깊다고 나와요. 네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덕을 쌓는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받는 시기도 그렇기도 분명히 하죠. 근데 덕을 쌓는다고는 하지만 일단 자기 밥그릇은 챙겨야 되는데 약간 미련 맞은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내 것까지 내주면서. 그렇죠. 근데 자기 것도 양보하시는 거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내 밥그릇이 없어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약간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좋습니다. 그럼 네. 이분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네. 또 이런 직업적이나 어떤 금전, 재물 이쪽은 조금 어떻게 계시죠? 금전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로 갈 거고요. 뭐 45세, 50세, 60세 갈수록 그 재물이 늘어나는 형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젊었을 때는 돈이 한 푼도 없다가 50대 이후에는 그래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시는 분들이네요. 오히려 점점 더 안정적으로. 그죠. 점점 안정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완전히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뭐 요놈 뺏기고 저놈 뺏기고 뭐 뒤통수 맞고 빨대 꽂혀가지고 빨리고 그러다가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이제 본인 의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느껴지시기에 우리 이번 분들이 더 안정적인 말년을 가기 위해선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실 때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셔야 되는데 오버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오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화병이 됐다 하니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배불러서 남는 걸 베푸는 건 좋지만 내가 배고파가면서 밥을 반을 나눠주면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아했던 사람도 친했던 사람도 곁에 뭐 20년직이라고 할지라도 내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만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이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현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년복에 대한 네. 1번, 2번 분들의 풀이를 한번 알아봤는데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지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글쎄,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또 비판받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배웠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먼저 챙기고 나서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베푸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을 너무 학대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헌신짝 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나면은 그게 복원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챙기시고 남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